혹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조용한 번아웃 속에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 한 권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가진 고민이 예전과는 그 온도가 좀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과거의 고민이 막 애정 결핍처럼 뜨거운 고온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식어가는 공허함, 바로 저온의 고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저온의 고민, 대체 정체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도 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가장 뜨거운 고온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일단 생존이 보장되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든가 나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처럼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차가운 저온의 질문들이죠. 사회는 우리에게 이 공허함을 사회적 성공이라는 가면으로 가리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한 40대쯤 찾아오던 중년의 위기가 이제는 20대한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텅 빈 얼굴이 있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일에 목숨을 걸게 된 걸까요? 이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일의 신성함이라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 쓰여 있던 저 문구,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이제는 현대사회를 향한 아주 뼈아픈 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쁜 건 선한 것, 한가한 건 나쁜 것이라고 믿는 노동교라는 종교의 신도가 되어버린 셈이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 뿌리를 몇몇 사상가들에게서 찾습니다.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주장한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노동이야말로 모든 가치의 원천이고 인간다움의 증거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노동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인간을 속박하는 거였어요. 진정한 인간의 삶은 노동에서 벗어나서 사색하고 여유를 즐기는 것, 즉 스콜레에서 나온다고 믿었죠.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일이라고 퉁쳐서 말하지만 사실 그게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혼란스러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활동을 명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아렌트의 구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 매일 반복하고 또 소모되는 노동. 둘째, 세상에 무언가 결과물을 남기는 창조적인 작업.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 진짜 비극은 우리 직업의 대부분이 창조적인 작업이나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라 그저 소모되기만 하는 노동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생각, 사실 100년도 더 된 일본 소설에서 이미 기가 막히게 짚어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노동 그 자체에서 정신적으로 고상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정신을 타락시킨다. 이 경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나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다가 우리는 그 정답을 직장에서 찾으려고 하게 된 건지 그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나를 찾아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진정한 나가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직업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비극입니다. 자아 찾기가 어느새 직업 찾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채용 사이트를 뒤지면서 나를 찾고 있지만 사실 진짜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애초에 외부 시스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해야만 해라고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는 관리자, 즉 머리의 목소리는 좀 줄이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진짜 주인, 바로 마음과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직업이 정답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답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민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만나보시죠.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세 단계로 성장한다고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는 낙타의 단계, 세상에 저항하는 사자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이에게 삶은 의무가 아니라 창조적인 놀이 그 자체죠. 그렇다고 갑자기 다들 화가가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로버트 헨리가 말했듯이 예술가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별한 종류의 예술가다. 핵심은 바로 태도입니다. 지루한 일상 업무마저도 나만의 리듬과 감각을 더해서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놀이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털 스웨터를 껴입고 땀 뻘뻘 흘리는 모습이요.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과거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낡은 옷을 붙들고 있으니 당연히 과열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일이 곧 나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진짜 의미와 창조를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로 나를 증명하려는 옛날 방식은 버리고 이를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놀이로 바꾸는 거죠. 머리의 명령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따르고 효율과 부가 아니라 나만의 의미와 창조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이 노동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살아 움직이고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주 당신의 삶에 노동자가 아닌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하기 위해 어떤 작은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